전국에 계신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의 총명한 멘토 설춘환 교수입니다. 자,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쓴 책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페이지 136에서부터 139페이지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저희 학원에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아파트 3건을 낙찰받아서 총 7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. 실제 이제 연세가 한 60세가 좀 넘으신 분인데, 제가 예전에 TV조선 법대법, 채널A, MBC 경제매거진에 출연했을 때 TV를 보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. 그 중에 한 여성분입니다. 사실 남편분이 장난삼아 던진 말, 당신은 왜 30년 동안 나한테 빌부터 먹냐? 라고 하는 말에 꼭지가 돌아가지고 저를 찾아왔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. 사실 이 사모님이 저하고 입찰을 하기 위해서 임장은 뭐 거의 한 50건 정도 임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. 그러나 폐찰, 또 폐찰. 네,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한 9번 이상 폐찰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. 뭐 아쉽게 2등 한 적도 있고요. 9등 한 적도 있고 꼴등 한 적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낙찰을 받는 거 중요한데, 사실 경매는 여러분 낙찰을 위한 낙찰이 돼서는 안 되죠. 반드시 수익을 위한 낙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. 실제 이제 이 아주머니가 9번 폐찰된 다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. 양주를 한 병 가지고, 교수님 이제 더 이상 자기는 경매랑 맞지 않는 것 같다, 포기하겠다. 그래서 저랑 오후 2시부터 낮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. 사실 뭐 21년산 로얄 살루트를 가지고 저는 선물로 이제 마지막 아름다운 이별을 하나보다라고 했는데, 오후 2시에 오셔가지고, 저희 이제 학원은 신용산역에 있고 저희 사무실은 삼각지역에 있는데, 삼각지역에 와서 이 병뚜껑을 돌렸어요, 여러분. 그죠? 그래서 치즈를 사다가 한 3시간 동안 그 사모님하고 저랑 21년산 살루트를, 로얄 살루트를 한 병을 다 마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. 여러분, 낮술은 절대 안 된다, 아시겠죠? 네. 왜? 낮술 먹으면 사실 아무도 몰라봅니다, 여러분. 대단히 힘들다. 그러나 어쨌거나 이 사모님한테 제가 마지막 던진 말, 사모님 한 번만 딱 더 해보죠. 10번까지 해보고 안 되면 경매 안녕,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이 사모님이 마지막 10번째 용산의 남산타운, 중구 신당동의 남산타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. 사실 아슬아슬하게 낙찰이 됐습니다. 20대 1의 경쟁률 이상으로 경쟁률을 뚫고 낙찰을 받으셨습니다. 사실 낙찰 한 번이 어렵지, 또 이 사모님이 낙찰 받고 나서 그로부터 연속 2건을 계속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한 2년 반 정도 흘렀습니다. 3건의 지금 평가액이 7억 원입니다. 하나는 큰아들, 하나는 작은아들, 그죠? 하나는 이미 파셨고, 그래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거죠, 여러분. 약 한 3년 만에 7억 원을 벌다. 부동산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그죠? 셀러리맨 절대 흉내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좋은 타이밍, 좋은 시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점도 부인하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것은 여러분, 경매의 가장 큰 강점은 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흥정 필요 없죠. 법률상의 문제 깔끔하게 지워준다라고 하는 점, 공신력이 있다, 법원이 한다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큰 강점. 맘만 먹으면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점, 그죠? 무조건 낙찰받을 수는 없지만 마음 먹은 대로 싸게 입찰해서 운 좋으면 싸게 낙찰이 되는 그런 또 행운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이 사모님은 어쨌거나 저랑 한 6개월 동안 한 50번 이상의 임장, 9번의 입찰, 이런 또 성의를 보여주었다. 결과론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입찰해서 낙찰받고, 그 다음에 3건에서 한 7억 원 정도 낙찰. 지금 이 사모님은 토지를 사러 다니고 계십니다. 자, 두 번째는 실패 사례입니다. 경매 물건을 제대로 임장하지 않아서 손해를 본 케이스입니다. 사실은 요거는 이제 또 실제로 임장에서 사실은 임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, 쉬운 건 아닙니다, 여러분.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도 어려울 수 있고, 여러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특히 내부를 볼 수 있냐? 대단히 어렵죠.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 문 잠겨 있으면 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?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, 저희가 특히 이제 어떤 그 구분 건물, 뭐 상가다, 또는 뭐 오피스텔이다, 아파트다, 이럴 때는 특히 관리사무소에 계시는 관리사무소장님 또는 그 직원분들,
나의 편으로 만들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정말 많은 곳에서 관리사무소 또는 이를테면 주위의 중개업소, 그 아파트에 대한 평판, 또 그 오피스텔에 대한 평판, 이런 것들 대단히 중요하죠, 여러분. 그죠?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,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간과하였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여러분 우리 집합 건물일 때 관리사무소에 가서 체납관리비, 전용 부분 얼마, 공용 부분 얼마인가요?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다 낸다는 전제 하에 관리사무소에 최선을 다해주겠다. 네, 그러나 그러면 현재까지 몇 명이 좀 현장을 왔다 갔는지, 전화로 또 체납관리비를 물어봤는지, 또 그 집은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, 평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물어보면서 좋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바람직스럽다,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경매의 실패와 성공은 누가 조금 더 성의를 보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, 여러분. 중요한 건 여러분 경매에 대한 이론도 중요한데 현장 중요하고요. 직접 이런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. 성공 사례는 조금 더 나한테 맞게끔 해서 조금 더 잘 되어가는 그런 것으로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. 실패 사례들은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서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, 이렇게 좀 정리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얼마 전에 저희 1년 투자클럽반 학생들과 관악구 투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. 2층과 4층 또는 6층의 어떤 차이점, 또 어떤 빌라는 신축이 돼서 너무 좋은데 거실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전부 다 고물상만 보이더라. 또 어떤 집은 이상한 술집만 보이더라.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밖에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자주 꼼꼼히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중개업소에 가셔가지고 그냥 시세만 딸랑 물어보지 마시고 나의 몸을 1시간 또는 2시간 맡긴다. 그래서 이를테면 자연스럽게 좀 커피도 한잔 하시고, 그러면서 마치 좀 정말 또 금매로 나오면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, 그죠? 이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. 마지막으로 스스로가 가지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은 좀 어떨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조만간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제가 외부에서 찍은 이를테면 현장 임장 강의들을 또 한번 또 가져올 그럴 또 계획이 있습니다. 어쨌거나 여러분 중요한 건 공부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위한 낙찰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. 여러분 화이팅!